반대로 가장 터프해질 때는 자신의 차보다 작고 저렴한 경차가 앞에 있을 때예요. 가끔은 경차의 특대 사이즈의 무시무시한 형님이 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래요. 까불다가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 늘 겸손하게 안전운전하세요. 운전편. 먼저 남자의 운전 방법이에요. 남자가 데이트 장소로 가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해요. 이런 제길,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남자는 리모컨 키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버튼을 눌러요. 저 멀리서 뿅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확실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리모컨 버튼을 마구 연타하며 소리를 쫓아요. 뿅뿅뿅뿅뿅뿅뿅.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아싸, 드디어 남자의 MR을 발견했어요. 차에 오르려는데 이런 씨, 운전석과 옆차의 사이가 너무 좁아요. 세상에 이런 똥매너가 어딨어요.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배를 최대한 등과 밀착시킨 후 좁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다 포기해요. 이건 한민간이어도 통과할 수 없어요. 짜증이 솟구친 남자는 주차된 차의 바퀴를 신경질적으로 걷어차고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낑낑대며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간 후 시동을 거는데 이런 씨, 앞창에 대출 명함과 전단지가 마구 꽂혀 있어요. 와이퍼를 작동시켜 날려버리려 했으나 실패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뻗어보지만 닿지 않아요. 제기랄. 남자는 다시 낑낑대며 조수석으로 나가 신경질적으로 전단지를 뽑아 구겨버린 후 차에 올라요. 남자는 안전벨트를 맨 후 창문을 열고 왼쪽 팔을 살짝 올려놓은 후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잡는 건 초보들이나 하는 아마추어 같은 짓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손바닥을 쫙 펴서 핸들에 살짝 올려놓은 후 간지나게 핸들을 조작하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도로로 나오면 남자는 자동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는 터프가이로 변신해요. 평소엔 쓰지 않던 욕도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와요. 앞차가 천천히 가면 저런 스리랑카 십장생 같은 놈을 봤나? 그딴 식으로 운전하려면 자전거나 타고 다니지 왜 차를 끌고 나와? 라고 욕을 하고 너무 빨리 가면 에라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귤깔놈아, 그렇게 급하면 제트기를 타고 다니지 왜 차를 몰고 다녀? 라고 욕을 해요. 그리고 순전히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해요. 자신의 끼어들기는 그럴 수도 있지 뭘 크락션까지 울려대며 성질이냐 하다가도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차만 보이면 미친 듯이 하이빔을 쏴대고 크락션을 마구 울려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떠올라요. 운전 중 남자가 가장 분노하는 경우는 바로 추월을 당했을 때예요. 왠지 모를 패배감에 기분이 상하고 입에선 저런 계산기 같은 시베리안 허스키를 봤나? 라는 육두문자가 자동으로 터져나오고 반드시 따라잡고 말겠다는 승부욕이 발동되기 시작해요. 남자는 미하엘 슈마허러 빙의의 고개 운전을 펼치며 반드시 추월해 저 겁없는 운전자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리라 다짐해요. 사고의 위기를 무수히 넘기고 드디어 앞차를 따라잡는데 성공하는 순간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져요. 추월을 하는 순간 상대방을 향해 썩소를 지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터프하기 그지없는 남자가 순한 고양이로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폭풍간지의 고급차가 앞에 있을 때예요. 스치기만 해도 엄청난 출혈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급차 앞에만 서면 늘 작아져요. 반대로 가장 터프해질 때는 자신의 차보다 작고 저렴한 경차가 앞에 있을 때예요. 가끔은 경차의 특대 사이즈의 무시무시한 형님이 타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래요. 까불다가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 늘 겸손하게 안전운전하세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인정이 사라진 풍경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이 깜빡깜빡하며 하이빔을 날려줄 때가 있어요. 저건 바로 네 앞에 경찰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닥치고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예요. 역시나 경찰이 일각에 숨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어요. 이럴 때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 사는 훈훈한 정을 느껴요. 운전을 하면서도 쭉쭉빵빵 이쁜이를 찾아내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요. 운전 중에도 이쁜이만 나타나면 안구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다 황천길로 떠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본능이라 그런지 웬만해선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남자는 처음 가는 곳일지라도 웬만하면 길을 묻지 않아요. 길을 묻는다는 것은 왠지 존심상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자신의 감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내비의 말이 정답이기에 다시 돌아 나와야 하는 생고생을 수시로 반복해요. 그래도 남자는 절대 후회 따윈 하지 않고 자신의 개척정신 덕분에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요. 운전 중 가장 곤란한 순간은 졸음이 밀려올 때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 노력해도 눈이 떠지질 않아요. 가끔씩 대하드라마 같은 스펙타클한 꿈을 꿀 때도 있어요.
잠을 깨기 위해 노래도 불러보고 허벅지도 꼬집어보고 뺨도 때려보지만 한 번 밀려온 졸음은 쫓기가 힘들어요. 그럴 땐 최후의 방법으로 엄지와 검지를 콧구멍에 쑤셔넣고 콧털 서너 개를 단칼에 잡아 뽑아요. 눈물이 핑 돌고 코가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지만 일시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최대한 출구와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요. 출구와 먼 곳에 자리가 있지만 패스해요. 주차장을 빙빙 돌며 자리를 찾아요. 아싸, 저기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젠장, 경차가 숨어 있었어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땐 약올라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처음 봐두었던 빈자리로 오면 꼭 누군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 욕이 터져 나와요. 한참을 빙빙 돌다 간신히 빈자리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공간이 아슬아슬해 보여요. 하지만 이 자리를 피해가는 건 자존심상 허락할 수 없어요. 주차할 땐 왠지 모든 사람이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어 긴장이 돼요. 거기다 뒤에서 주차하길 기다리는 차가 있으면 긴장은 배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설마 사나이 대장부가 주차를 한 방에 못하진 않겠지? 하는 환청이 들려와요. 심호흡을 하고 정확히 계산을 한 후 후진으로 주차를 시작해요. 아, 계산이 빗나갔어요. 모양 빠지게 앞뒤로 왔다 갔다를 3회나 한 후 간신히 주차에 성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겠지 하는 생각에 차에서 내릴 용기가 나지 않아요. 남자는 시선을 피해 괜히 차 안에 여기저기를 살펴보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곤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다음은 여자의 운전 방법이에요. 장롱면허 3년 차에 여자는 오늘부터 운전자라는 쿨하고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 처음으로 혼자 운전해서 마트 가기에 도전해요. 저 멀리 자동차가 보이면 차키의 뾱뾱이를 누른 뒤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반가반가를 외쳐주는 나의 붕붕이를 향해 미소를 지어줘요. 차문을 열고 자동차에 올라타요. 영화 속 여주인공들처럼 백밀러를 보며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마스카라의 상태도 확인해요. 립스틱은 집에서 바를 수 있었지만 일부러 차에서 하려고 아껴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자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던 이유였기 때문이에요. 뭔가 멋지고 쿨한 여성이 된 것 같으니까요. 10km가 넘는 마트까지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 하이힐을 벗고 운전 전용 신발 운동화로 갈아 신은 뒤 소중한 하이힐은 뒷자리에 소중히 보관해요. 자동차 좌석은 앞으로 바짝 당겨 최대한 핸들과 가깝게 당기고 좌석의 각도도 안전운전의 기본 자세인 90도를 맞춰요. 안전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면 핸드백에서 준비해온 운전용 멋쟁이 선글라스를 착용해요. 선글라스를 끼고 도로를 달리는 것은 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로망이었어요. 시동을 걸어요. 부릉 하는 소리가 언니 달려! 하는 소리로 들려요. 마음은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인 마트를 찍어 넣어요. 안전운전을 하라는 내비 언니의 말에 여자는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하고 대답해요. 드디어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기어를 바꾸고 천천히 엑셀을 밟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자신이 밟은 건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처음엔 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한 여자는 또 한 번 엑셀을 지그시 눌러 밟아요. 그런데 부웅 하는 소리만 들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 붕붕이에 바퀴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허걱, 사이드 브레이크가 바짝 올라와 있어요. 면허를 딴 지 3년이 지났는데 이런 실수라니.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겠다. 마음 먹어요. 크게 심호흡을 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킨 후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요. 이럴 수가, 여자의 마음대로 차가 움직이다니 신기해 죽을 것 같아요. 집 앞을 빠져나와 도로에 진입해야 하는 순간이 와요. 차가 많아지자 여자의 상체는 점점 더 핸들과 가까워지고 두 손은 핸들을 놓칠세라 꼭 쥐고 있어요. 쌩쌩 달리며 자유로워 보이는 저 차들 사이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이때 나에게 껴주겠다며 서행을 해주는 초절정 매너남이 등장해요.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겠다 맘먹어요. 이 대열에 합류시켜준 매너남에게 비상등을 깜빡여 감사함을 표시한 뒤 자신의 고급스런 운전 매너에 스스로 감동해요. 도로를 순탄하게 달리고 있는 자신이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여자는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특해 죽을 것 같아요. 이때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서 좌회전을 하래요.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차선 변경을 해야 해요. 여자에게 다가온 일생일대의 최대 고비예요. 심호흡을 한 뒤 깜빡이를 켜요. 그리곤 사이드 밀러를 살펴보려는데 이런 우라질, 사이드 밀러가 접혀 있어요.
여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옆과 뒤 따위는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비게이션의 언니가 어서 좌회전을 하라며 여자를 재촉해요. 길을 놓쳐버릴까봐 똥줄이 타요. 하지만 사이드 미러를 피려고 잠깐 시선을 돌리면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여자는 용기를 내 사이드 미러를 펴보기로 해요. 한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왼손으로 더듬거리며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사방으로 흩트려 시선을 가리지만 필사적으로 팔을 뻗어 사이드 미러를 펴는데 성공해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내비게이션 언니가 이야기해준 좌회전의 포인트는 놓친 지 오래예요. 이때 언니는 좌회전은 이제 됐으니 이번엔 또 우회전을 하래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또다시 직진하기 시작해요. 내비 언니는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넌 이대로 북한까지 갈 수도 있다는 듯 우회전을 강요해요. 차선 변경도 못하는데 얼어 죽을 우회전은 무슨. 자꾸만 어려운 지령을 무책임하게 날리는 내비게이션의 언니가 비호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회전이 하고 싶으면 네가 해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차선 변경을 시도해요. 첫 번째 시도 실패해요. 일단 직진을 해요. 두 번째 시도 실패해요. 또 직진을 해요. 세 번째 시도 역시나 실패해요. 쭉 직진을 해요. 이렇게 직진만 하다가 정말 지구는 둥그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만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요.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직진하다가 죽나 끼어들기를 하다가 죽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깜빡이를 켜고 과감히 핸들을 꺾어요. 올레! 드디어 끼어들기에 성공했어요. 해보니 별것 아니네요. 한 번의 차선 변경을 위해 10분을 돌아온 것이지만 처음 치고 이건 굉장히 양호한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이제야 조금 도로 상황에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고 운전에 대한 자신감도 약간 회복해요. 그런데 자꾸 빵빵하는 크락션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와요. 매너 없게 저게 뭐하는 짓인지 몰라요. 시끄럽긴 하지만 자신의 갈 길이나 가기로 결정해요. 사실은 그딴 거에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때 거친 남자 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이 삐리리야. 차선을 2개나 쓰면서 가고 있잖아, 이 삐리리야. 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자도 모르게 차선을 2개나 쓰고 있었나 봐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성을 내는 아저씨의 더러운 운전 매너에 울컥 우라가 치밀지만 저 아저씨의 차를 쫓아갈 수 없어 그냥 용서하기로 해요. 드디어 목적지인 마트에 도착했어요. 이제야 살았다고 생각한 여자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산 넘어 산이에요. 주차가 남은 걸 잊고 있었어요. 아빠가 알려주신 주차하기 공식을 떠올리며 차를 앞쪽으로 쭉 뺐다가 허리를 꺾고 뒤를 돌아보고 주차를 시도해보지만 차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번엔 차를 뒤로 쭉 빼 다시 주차 공간으로 들어서 봐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역부족이에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살펴봤지만 사실 여자는 뭘 어떻게 해야 이 커다란 차를 저 조그만 공간에 넣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고진을 할 때 꺾어야 하는 핸들 방향이 헷갈려 답답해 죽을 것만 같아요. 차를 버려버리고 싶은 충동이 용솟음 쳐요. 차를 앞뒤로 수십 회 오고 간 결과 드디어 자동차가 선 안에 들어가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씨, 주차장 기둥에 차를 박고 말았어요. 여자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살펴봐요. 살짝 긁히긴 했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네요. 다시 차에 올라타 차를 한 번 더 빼요. 또 박았어요. 다시 빼요. 또 박아요. 또 빼요. 역시나 박았어요. 이렇게 여자의 차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주차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15분이 흘러요. 아싸 가오리, 드디어 주차에 성공했어요. 차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게 어디예요. 운전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트로 들어서려는데 오 마이 갓, 핸드백을 차 안에 두고 내렸나 봐요. 차로 다가가 차키를 찾는데 이런 된장, 차키를 차 안에 꼽아둔 채 그냥 내렸네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음부턴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맘먹어요. 타이어 펑크 편. 먼저 남자의 타이어 펑크 시 행동이에요.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려 바퀴를 확인해요. 이런 된장, 고추장, 쌈장.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이거는 빵꾸가 확실해요. 남자는 갑자기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라 머리가 복잡해져요.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를까 말까. 몇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썼다가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써먹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장고 끝에 남자는 자신의 쥐뿔만한 자존심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직접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로 결심해요. 트렁크를 열고 커버를 연 후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요.
맥가이버로 빙의의 타이어 교체 작업을 실시해요. 오랜만에 해보는 거라 무지하게 힘이 들어요. 너트는 우라지게 뻑뻑하고 타이어는 어찌나 무거운지 힘들어 돌아가시겠어요. 거기다 낑낑대며 제키를 연락에 돌리다 손까지 까지는 상처를 입어요. 검댕이 7번벅이 되고 육수가 줄줄 흘러요. 한참을 낑낑대는데 펑크난 차 한 대가 남자의 차 뒤에 정차해요. 정차한 차에 남자가 긴급 출동 서비스를 호출해요. 남자는 사나이가 빵꾸 따위로 긴급 출동을 호출하다니 에라이 쪼다야 하듯 썩소를 날려줘요. 스스로 타이어를 간다는 뿌듯함에 힘든 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 타이어 교체 작업의 반도 끝나지 않았는데 뒷차가 신청한 긴급 출동 서비스가 도착했어요. 총처럼 생긴 기계로 단번에 너트를 풀어내고 신기에 가까운 속도로 타이어를 갈아 끼워요. 순식간에 작업은 끝나고 뒷차의 남자가 떠나가요. 그때 남자는 떠나가는 남자가 자신을 향해 썩소를 던지는 것을 목격해요. 간다. 도대체 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에 급 우울해져요. 그래도 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자기 위로를 해보지만 완전 김샜어요. 다음부턴 사서 고생하지 말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야겠다 맘먹어요. 다음은 여자의 타이어 펑크 시 행동이에요. 잘 굴러가던 여자의 자동차가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털썩거리며 상하 운동을 시작해요. 여자는 공포감에 휩싸여 차를 세워 살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타이어에 빵꾸가 났어요. 여기서 정비소도 멀고 타이어 가게도 멀리 있는데 완전 엿됐어요. 여자는 빵꾸가 난 타이어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10초도 되지 않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친오빠에게 SOS를 쳐요. 오빠가 타이어 가는 건 여자의 화장법보다 100배는 단순한 일이라며 한번 갈아보래요. 내 차에 타이어 없단 말이야. 여자는 새 타이어가 없다며 가는 건 내가 갈 테니 오빠에게 타이어를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해요. 오빠가 답답하다는 듯 차에는 모두 예비 타이어가 있으니 트렁크 열어 확인해 보래요. 트렁크를 열어봐요. 트렁크에는 여자의 구두, 우산, 그리고 엄마에게 혼날까봐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쇼핑백들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동생이 타이어가 없어 도로에서 늙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무심하다니. 오빠와의 30년 우애가 모두 물거품이었음을 깨달아요. 이건 부르면 30분 내 와준다는 자동차 보험 광고가 사실인지 확인할 기회예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타이어가 빵꾸나 도로 위에 고립되어 있으니 타이어 하나만 사다가 갈아달라고 부탁해요. 잠시 후 서비스 아저씨가 와요. 여자는 아저씨가 새 타이어를 가져오길 기대했는데 아저씨의 손이 텅텅 비어 있어요. 뭐지? 지금 내가 여자 운전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빈손에 서비스 아저씨를 본 여자는 뚜껑이 열리기 시작해요. 나에게 인사하는 아저씨에게 타이어는 어디 갔냐고 따져 물어요. 이때 아저씨가 트렁크로 다가가 없었던 타이어를 뿅 하고 나타내는 마술을 보여줘요. 데이빗 카퍼필드의 기차를 옮기는 마술보다 더 어메이징하고 스펙터클한 마술이에요. 서비스 아저씨가 자동차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의 방 존재를 나에게 알려줘요. 옵션도 없이 공짜로 타이어도 주다니. 자동차 회사에게 고마움을 느끼다가 줄 거면 그냥 주지 왜 꽁꽁 숨겨서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저씨가 타이어를 꺼내 들고 뻥 하고 뚫려 축 처져버린 타이어를 갈아 끼워줘요. 위기의 순간 여자를 구한 서비스 아저씨가 진정한 영웅처럼 보여요. 보험회사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서비스는 해주지 않나 봐요. 여자는 타이어를 싣고 있는 아저씨에게 괜찮으시다면 타이어를 대신 버려줄 수 없냐고 묻자 언빌리버블. 이걸 땜빵하면 다시 쓸 수 있대요. 알수록 신기한 타이어의 세계예요.